제가 2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 정확한 나이는 28살이고요. 직업 같은 경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취방이나 방음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일하던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부천이나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자취방을 얻고 이렇게 또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중고로 이렇게 방음부스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방음부스 썰을 좀 풀자면, 방음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돈을 모아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고나라에 검색을 하니까 중고나라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열심히 조금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빨리빨리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마트에서 카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3시에서 12시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3시에서 12시 일을 끝나고 이제 야간에 마트 바닥에 왁스칠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 왁스칠을 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돈 준다고 하길래 저는 이제 방음부스를 사야 되니까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에 그때 마트 바닥에 왁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버스를 타고 광주 이제 시내 쪽으로 가가지고 그 영화관 아침 청소가 있었어요. 영화관 청소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7시부터 9시 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트 바닥 왁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영화관 알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쓰리잡을 해가지고 돈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 중고나라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거 구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대전에 사셔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제가 사는 데가 이제 광주니까 그 대전에서 광주까지 와야 되니까 이동비는 이제 제가 그 이동업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부스비는 그 판매자한테 주고 이제 이동비는 이제 이동업체한테 따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동업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기간 맞춰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광주를 이동해서, 엄청, 그게 여름이었는데 그 방음부스가 되게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2명께서 이제 봉고차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그 방음부스를 싣고 오셔가지고 등에 메고 이렇게 막 끼고 계단을 올라와요. 근데 본데 여름인데 엄청 더워 보이시고 엄청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저도 그때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 음료수를 사가지고 컵하고 사가지고 이게 대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치를 하고 위치도 딱 잡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대전 그 판매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잘 받았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음부스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 중고였지만 제가 그렇게 쓰리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이 안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방음부스가 이동비까지 해가지고 좀 200 안 되게 좀 가격이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이제 제가 뭐 직업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방음부스 안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가르치면서 돈 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직 제가 저를 봤을 때 누구를 가르칠 실력은 아직은 못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제가 많이 모자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방음부스 안에서 혼자 연습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이제 30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계속 배워왔지만 되게 암울했어요. 왜냐면 타고나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조금 암울하고, 그리고 계속 하면서 지치니까 좀 그만두고 계속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좀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어머니도 멋있게 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면은 되게 어머니에게 좀 많이 감사해요. 아는 형님 같은 경우에도 그 형님하고도 그렇게 많이 알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 형님께서 이제 단둘이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너의 모습이 마음에 드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너가 지금 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진짜 너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아 진짜 이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진짜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많이 노력이 부족했구나.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그 형님을 만나게 된 썰을 좀 풀자면,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힘들 때 단기 알바를 이제 구하다가 이렇게 찾다 보다가 야간에 대형마트 선반 설치하는 알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걸었죠. 이렇게 전화 거니까 자리가 있대요, 야간에. 그래서 딱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이제 선반을 부시고 선반을 설치하고 그 선반 부셨던 걸 또 버리고 이런 작업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하다가 그게 단기 알바가 5일치였나 4일치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0회 했던 알바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날에 이제 저하고 다른 형님하고 이제 그 평택에 같이 가시던 형님이 차를 가져오셔가지고 그 형님하고 또 다른 형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4명에서 같이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가다가 광주에 이제 또 술집 같은데 이제 지나치다가 그런 말 하시는 마지막 날인데 술 한잔 하고 가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운전 중에 이제 한 명의 형님은 그냥 가시고 딱 3명에서 갔어요. 저하고 그 형님하고 이제 평택 가신 형님하고 해가지고 3명에서 이제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평택에 가신 형님하고 그 다른 형님하고는 같은 대학교였던 거예요. 계속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밖에 딱 나오니까 아침인 거예요. 아침 그때가 한 9시였나?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저 그런 적이 처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시다가 그거 해가지고 형님 나중에 만나요 하고 이제 술 취한 대로 형님 가세요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각자 헤어졌거든요. 그 헤어지고 나서 집에 있다가 이제 계속 다른 단기 알바 찾다가 보니까 그 형님께서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카톡을 이제 주셔가지고 카톡으로 나 지금 그 모델하우스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단체로 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전단지 알바를 하는 거다 해가지고 꿀이다 하셔가지고, 저도 어차피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형님 그럼 혹시 형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같이 했죠. 같이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전단지도 이렇게 돌리면서 하다가 형님하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이제 전단지 날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평택에 가서 나 그 위쪽에 가가지고 이제 막노동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너 생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전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너 진짜 따라갈 거냐? 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형님이 그러냐 다시 한번 생각을 말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전단지 알바하면서 너 갈 거냐 하니까 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천이나 평택이나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평택으로 가게 됐어요. 평택에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 이제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가가지고 안전관리자인가 해가지고 형님과 같이 들어갔는데, 안전관리자 해가지고 제가 7층인가 그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솔직히 몸은 불편하진 않아요. 편한데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이 핸드폰 타자를 너무 많이 쳐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 게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2인 1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올라갈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2인 1조를 무조건 행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막 그러니까 막 한 명이 그냥 사전에 놔두고 한 명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안전관리를 딱 가가지고 저기 안 됩니다. 한 명이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페널티나 해가지고 그런 걸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고식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잡혀가지고 예를 들어 보고를 올리면은 내가 그 층마다 일을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층마다 보고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좀 뭔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 욕을 겁나 하겠죠 이제. 예, 뭐 이 정도면 봐줄 수 있는데 하면서. 근데 어떻게 원칙인데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안전관리자 일을 하다가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일을 계속 하는데 와 그래서 막 일을 하면서도 조금 뭐 봐주는 부분도 조금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조금 이 정도는 뭐 해가지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나하고 안 맞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평택에 오신 형님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나하고는 이 일이 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은 그때 뭐 못 나온다 해가지고 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쉬시고 저는 나가가지고 아침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사직서를 썼어요. 사무실 같은 데 들어가니까 저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뭐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냐 해가지고 관리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저 오늘 그만두려고 한다 해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끊은 다음에 그분한테 이제 사무실에 있던 계시던 분한테 이야기 드리고 이제 사직서 같은 거 썼거든요. 이제 사직서 같은 거 쓸 때 이 안전모나 이제 안전 장구류 같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쪽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 신발하고 안전화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다 반납을 하고 사인을 하고 저 가니까 이제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형님 계시니까 숙소가 또 따로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숙소에 가서 이제 형님하고 야가다가 형님도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두고 평택에서 광주로 내려와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형님이 또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또 똑같은데 평택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 올라갔는데 전기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단말 작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었는데 굉장히 팀장님이 굉장히 재밌으시고 굉장히 잘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단말팀 그룹에서 이제 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형님은 광주에 무슨 다른 일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일요일 이제 쉬는 날에 형님께서 이제 우동을 먹었거든요. 그때 평택역에서 옆에 이제 우동이 있었는데 우동집에서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광주에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형님 아니 그때 같이 일하자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먼저 내려가시길래 좀 서운하긴 했는데 형님을 내려가시고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기숙사에서 있었던 형님들이나 동생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때 광주에 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강원도에 있던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형님도 2명 계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3개월째 때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조금 청기 단말을 하면서 뭔가 저의 한계를 좀 느꼈어요. 일하는 이제 개월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점점 이게 단말하는 실력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뭔가 발전되는 게 없고 뭔가 그런 게 저에게 좀 느껴져가지고 3개월 지나기 전에 이제 신행한테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저 이제 그만두고 그때 이제 전화했던 친구가 MBC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광주에서 저 그때 MBC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장님이 안 내려가면 안 되겠냐고 평생 나하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저 내려가가지고 제가 방송 일에 관심이 있어서 저 편집 일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거기 MBC에 가가지고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니까 팀장님께서 이제 엄청 좋으셔가지고 팀장님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3개월 조금 안 되게 해가지고 채우고 이제 광주에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는 형님 먼저 내려가지고 저 혼자 3개월 동안 일했었는데 그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가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옷도 많이 안 샀거든요. 돈 아낀다고 해가지고 막 어디 가가지고 뭐 2만 원쯤 이상한 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아침에 갈 때마다 춥고 또 퇴근할 때마다 춥고. 그래서 또 달마 작업할 때는 뭐 되게 좀 혼나기도 하고, 물론 당연히 일하면서 혼날 수도 있죠. 혼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를 느껴서 그만뒀지만,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 평택까지 올라가면서 일을 처음 해봤지만 되게 새로웠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아는 형님한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거기에 뭐 용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배관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MBC 그만두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곧 있으면 이제 30이고 이제 뭐 직업이라고는 뭐 없으니까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MBC 그만두고 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좀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저의 기록을 일기처럼 남겨서 이제 그 영상을 혹시라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제 삶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광상킴이었습니다. 모두들 승건하십시오.